자,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 TV가 86인치짜리 LG TV인데 요 밑에다가 사운드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늘 계획을 해서 사이즈가 딱 맞게 이제 했거든요. 사이즈가 딱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작동이 잘 됐어요. 여기 보면 2023년 5월달 이름도 멋있게 인비아 라보리스 노력의 길에 라고 이렇게 레이저 각인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볼테이지 미터도 넣고 요 볼륨 노브들도 나무로 다 깎아가지고 이제 넣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양인데 스피커도 전부 다 만들었어요. 3웨이 방식으로 해서 스피커 분배기를 주파수 분배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가지고 요거는 자동차용 서브우퍼 요거는 이게 무슨 방식이더라? AMT 트위터 그리고 요거는 국산 풀레인지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이 미드 하이 여기 미드 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3웨이 스피커를 양쪽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했었어요. 보면 스피커를 다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덕트를 만들고 로우, 미드, 하이 3웨이 스피커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색칠도 야외에서 에어건으로 다 색칠을 해서 요거는 지금 쇠파이프인데 쇠파이프를 다 잘랐어요. 제 철판떼기가 없어가지고 쇠파이프를 다 잘라가지고 용접을 해서 이렇게 브라켓을 만든 다음에 장착을 한 거죠. 그래서 안쪽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220V가 이제 들어오고 여기에서 요게 200 지금 이게 몇 와트였더라? 이게 250W짜리 토로이달 트랜스포머 두 개를 준비를 했고 여기 양쪽으로 이제 두 개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서 정류기를 통해서 정류기도 두 개나 했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정류기를 통해서 스피커 프로텍터 스피커 보호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구조였고 여기에서 요 앰프는 클래스 AB 앰프였거든요. AB 앰프를 레프트 라이트 두 개 채널로 요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요거는 프리앰프 톤보드 여기 하이 미드 로우 그리고 볼륨 이렇게 돼 있는 프리앰프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붙였고 시그널은 여기 있는 블루투스 모듈로 이제 받았는데 이게 L덱이 지원되는 그런 블루투스 모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거는 앞에 그 주황색으로 불 들어오는 볼테이지 미터를 작동시키는 그런 모듈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이 아주 잘 쓰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한쪽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DIY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인데 항상 내구성이 떨어진다. 제가 잘 못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다 드러내기로 했어요. 이게 다 드러내고 이게 처음부터 새로 만들기로 해서 지금 다 뜯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1969 JLH 클래스 A 앰프 그래서 채널이 두 개예요. 두 채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앰프를 할 거고 프리앰프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요 프리앰프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산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오디오를 만드는 거를 차이파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를 모르겠는데 차이파이 요거는 스피커 프로텍터 전원이 팍 꺼졌을 때 스피커를 보호하는 보호회로죠. 스피커 보호회로 그리고 이거는 L덱이 지원되는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여기 보면 250W짜리인데 22V로 변환시켜주는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이게 입력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걸 직렬로 연결을 하면 220V를 받아서 22V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토로이달 트랜스죠. 이것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중국산, 모든 게 다 중국산입니다. 이렇게 하고 조그만 이제 트랜스포머들, 요거는 12V, 220V를 12V로, 요것도 220V를 12V로 바꿔주는 조그만 트랜스포머. 근데 지금 고민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커다란 정류기를 두 쌍을 썼어요.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두 개를 썼는데, 이거를 연결을 하려면 여기도 지금 정류기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가 브릿지 렉티파이어고, 요거가 캐패시터 18,000 마이크로페럿짜리 캐패시터가 달려 있는데, 요걸 우회해가지고 여기에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음질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이걸 중간을 떼어가지고 이게 넣는 게 안전한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이 정류기는 좀 빼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남아있는 부품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 클래스 A 앰프는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알루미늄 방열판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방열판을 여기다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 열을 최대한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도 요거를 한번 시험 삼아 써본 적이 있는데, 이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방열판 하나, 두 개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번에는 AB 앰프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일단 1번으로 해볼 거는 여기 있는 요 앰프 본체를 방열판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절연 처리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서멀 컴파운드를 좀 발라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를 나사로 고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홀을 먼저 좀 뚫어줘야 되겠죠. 위치시키고 한번 딱 때려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됐습니다. 디버링까지 하면 탭이 아주 잘 났어요. 이게 컴퓨터에 사용하는 서멀 컴파운드예요. 서멀을 여기다 발라서 끼워주면 될 것 같아요. 나사하고 트랜지스터하고 바로 닿으면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3D 프린터로 간단히 워셔를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이제 껴놓고 이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 앰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방열판이 좀 바깥으로 빠져나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홈을 파줬어요. 홈을 이렇게 홈을 이제 팠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시켜줄 거예요. 밑에는 스탠드오프를 좀 달아서 높이를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챗 GPT한테 왜 나무로 케이스를 안 만드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방열 문제도 있고 차폐가 안 된대요. 보통 여기가 다 금속으로 돼 있으면 EMI 같은 게, 고주파 같은 게 이제 차단이 되는데, 나무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알루미늄 호일을 대래요. 또는 동박을 대라 그러는데 동박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것도 쿠팡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걸 뜯어서 여기다 전체적으로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음박 테이프를 다 감싸가지고 일종의 차폐를 해줬어요. 이 단자대에는 220V가 흐르니까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케이스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나무에다가 박으면 잘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고정을 해줄 게 필요한데, 요런 부품을 팔아요. 이게 인서트 너트라는 건데, 요걸 나무에 미리 구멍을 파고 요거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체결을 하게 되면 이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닌주거든요. 닌주를 여기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 찍어주면 어느 위치에 구멍을 뚫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하다가 이 하나가 빠가가 났어요. 이상하게 뭐든지 좀 잘 안 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뭘 정확하게 안 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지만 너무 여유가 없진 않은지도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걸 만들 때 이게 너무 여유가 없이 만들어도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공차라는 거를 둬야 되는데 이 공차가 너무 없이 딱 맞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잘 안 빠지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공차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계속 일이 바쁘고 꼬이고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을 때는 내가 너무 여유를 안 뒀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삶의 여유를 너무 안 뒀나? 지금 저는 이게 잘 안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상의 많은 일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제 블루투스 모듈은 장착이 된 거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안테나만 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안테나 이렇게 하면 볼테이지 미터도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 스피커 보호회로 접지가 잘 되네요.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죽겠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프리앰프. 이렇게 전선을 다 연결했고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요 안테나를 연결해 줘야 돼요. 고양이가 이거를 다 뜯어 먹어 버렸어요. 다음번에는 요거를 어떻게 잘 숨겨야 되는데 이전에 쓰레기장에서 요런 스피커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이걸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바이어스 잡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먼저 트랜스가 220V가 연결돼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여기 출력 쪽 선이 두 줄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한 줄을 먼저 떼요. 이걸 한 줄을 이제 떼준 다음에 멀티 테스터를 전류 측정하는 쪽에 연결을 해놓고 악어 클립 같은 거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한쪽을 연결을 해줘요. 트랜스에서 나온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바로 연결하기 힘드니까 여기도 악어 클립을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입력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전류로 맞춰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게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를 AC, RMS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력 트랜지스터 위에 있는 202번 가변 저항을 돌려가면서 전류를 맞추는데 기본 설정 값은 1.2A래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발열 상황을 보면서 전류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 방열판의 온도가 대략 한 60도에서 70도 정도 될 수 있도록 이제 맞춰주면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류가 증가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전류가 감소하는데 너무 팍팍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려가면서 이거를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류를 다 맞췄다 그러면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일단 여기 연결돼 있던 거를 떼주고 트랜스 전류를 다시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멀티 테스터는 전압 측정하는 단자에 연결하고 볼테이지로 바꿔서 이제 측정을 해주는데 지금 먼저 여기에 전압을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AC 전압으로 놓고 이제 처음에 몇 볼트가 들어가는지 이제 측정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DC로 이제 바꿔서 어디를 측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아웃 출력 쪽 그라운드에 그라운드를 대고 이 캐피시터 하나가 있어요. 커다란 캐피시터
플러스라고 돼 있는 요 지점을 찍어가지고 이 지점 사이에 전압을 재는데, 아까 쟀던 이 입력 전압의 절반이 될 때까지 요 204번 포텐시오미터를 돌려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압이 높아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전압이 낮아지는데, 이것도 너무 팍팍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려가면서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게 바이어스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연결이 다 됐습니다. 파워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고 하나 둘 셋 하면, 오, 터지지는 않았다. 터지지는 않았어. 이게 벌써 녹아버렸어.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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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오피 인프가 터져버렸네. 이 나버렸네. 아직도 뜨거워. 요 캐패시터 두 개가 다 터져버렸네요. 근데 궁금한 거는 도대체 얘는 왜 터졌을까요? 얘는 왜 터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퓨즈가 다 타버렸네? 뭐가 문제였을까?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다 싼 게 그게 문제인가? 부품이 다 날려먹었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진짜 망했네. 이게 지금 노이즈가 계속 바뀌고 있어. 알리에서 새로 산, 언제 다 하냐?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